어김없이 마지막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제일 즐겁죠, 마지막 시간이? 자, 우리 교재가 195페이지 보면 등기제도라고 해서 아주 딱 뭐 몇 가지 넣어놨는데요. 기본적인 틀만 좀 잡을 겁니다. 등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를 보면 등기 유효권,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런 내용들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등기라는 게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렇죠?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판결 상속 여부의 공용징수와 같은 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을 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다만 이 등기의 뜻,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 등기 절차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은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민법에서는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등기의 뜻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등기 기록, 이제 전자등기부가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종이등기부였는데 전자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등기기록이라는, 그래도 등기부라고 불러요. 등기기록이라는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 자체,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등기와에서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서요.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편성주의라고 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등기부로 처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10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부에 10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이 쭉 정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걸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1부동산 1등기부의 원칙. 어쨌든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게 등기의 종류가 몇 가지 쭉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등기에서만 간단히 보고요. 민법에서 중요한 게 등기의 실질적으로 민법에서 등기와 관련해 다투는 것은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갖고. 당연히 등기가 유효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요. 이 토지가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이. 근데 만약에 매매가 없어. 그럼 당연히 등기는 무효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갑과 을이 매매했고 등기가 넘어갔는데 을이 아니라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무효겠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유효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모든 물건을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등기 사항이라고 합니다. 등기 사항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를 가야 돼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부산 가서 등기해서는 안 돼요. 관할 등기소에서 아무나 등기 기록을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따로 있어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 기록이라는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그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당사자 간에 실제 이루어진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컨대 매매를 했다 그러면 등기원인은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매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매매했는데 증여로 돼 있어. 증여를 했는데 매매로 돼 있어.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이걸 갖추어야만 유효가 돼요. 만약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무효.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유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던 중간생략등기예요. 이 기억나세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가 됐어요. 당연히 등기도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런데 을을 생략한 채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요. 이걸 중간생략등기라고 그랬죠. 을에 뭐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행위. 근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처벌만 될 뿐 행위 자체는 뭐라 했어요? 유효.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도 유효라고 그랬죠. 당연히 이 중간생략등기는 등기부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던 물권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질 않아요. 등기부에는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등기부 한번 보면 갑에서 누구로 넘어간 것처럼 병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등기의 유효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유효권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등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넘어갔던 게 있었는데 없나? 아까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다른 책에서 봤나? 없네. 아, 있다.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구제수단이라고 해서 진정 명의회복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전등기 청구라고 되어 있죠. 합쳐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첫 번째 예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차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소유자 을로 매매, 소유자 병으로 역시 매매, 등기부 순서대로 또 소유자 정 이렇게 매매. 현재 이렇게 순차 넘어가 있어요. 자, A 토지 등기부를 딱 떼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A 토지가 소유자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병, 정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까 봤던 거. 갑과 을이 매매할 당시에 갑이 의사무능력. 그럼 매매? 무효. 을등기? 무효. 을과 거래한 병.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얘가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심각해졌어요. 갑이 만취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을, 병, 정 등기 다 줄줄이 무효. 무효. 결국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누구? 갑. 그쵸? 네? 자, 이때 갑이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을, 병, 정 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 소송을 통해서 을, 병, 정 등기를 말소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쭉 말소하고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도 등기예요. 위에 있는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합니다.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을, 병, 정을 상대로 순차 말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사람 정도면은 6년 걸려요. 이제 한 사람씩 상대로 말소 청구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한 6년 걸려요. 몇 년? 6년. 2사람이 더 있어. 그럼 몇 년 걸려? 한 10년 걸려. 을병정이 순순히 말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까지 갈 때 보통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병정까지 가 있다면 각각 2년씩 해서 몇 년 걸려? 아, 6년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갑이라는 놈이 에라 모르겠다. 요 마지막 놈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얘가. 뭘 청구했다고요?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겁니다.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걸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 방에 끝냈죠. 가운데 3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다 무시하고 누구를 상대로?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허용하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원래 등기부 상으로는 이 부동산은 을병정에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소유권이 을병정에게 넘어간 적이 없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등기가 원래 실체 관계하고 일치하려면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소가 안 되고 최종 등기 명의에서 갑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모르고 등기부를 딱 떼어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갑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실제로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무효여야 되죠. 그런데도 뭘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아, 이것도 등기가 유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됐죠? 이런 경우 하나 있어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가 뭐지만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게 있어요. 이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군요. 무효 등기의 유용 기억나세요? 에? 안 나? 무효 등기를 뭐 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죠. 무효 행위의 추인에서 했었어요.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는 거에서 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이것도 간단히 예를 통해서 개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에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이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저당권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갑소유 아파트 등기부를 딱 떼어보면 갑은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무슨 은행은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돈을 갚아요. 변제.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돈을 갚으면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다만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해요. 돈을 갚는 순간 뭐는 소멸한다고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런데 등기는 갚는 순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죠. 그렇죠? 돈 갚고 채무 완제증명 띄고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신청해서 말소까지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소멸이 될 때와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차가 생겨요. 시간차 생기죠? 돈을 갚는 순간 뭐는 소멸한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갚는 순간. 그러나 등기는 언제 말소된다? 며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한 때부터 그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무효 등기가 생겨요. 자, 요 사이에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한 때부터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 사이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무슨 등기가 생긴다고요?
가장매매처럼 처음부터 무효 등기인 경우가 있고요. 가장매매하면 처음부터 무효 등기죠. 의사 무능력자가 매매를 했고 등기를 넘기면 처음부터 무효죠. 근데 이건 어때요?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나중에 무효가 됐죠. 어쨌든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이렇게 처음엔 유효였다가 나중에 무효가 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말소가 되기 전에 갑이 똑같은 금액을 또 돈을 빌려. 그럴 수 있죠. 돈을 갚았는데, 그래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받았는데 또 돈이 필요하게 생겼어. 갑자기 다음 날. 그래서 다시 은행을 가고 똑같은 금액을 다시 빌려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은행이 빌려주겠대. 다 빌렸어. 저당권 등기해야죠. 하려고 했더니 아직 살아있어. 이게 재활용하면 되죠. 이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무효 등기에 유용이란 게 생겨요. 됐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와 등기의 유효권을 갖춰야만 등기는 유효한데, 만약에 등기의 유효권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유효권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됐죠? 그게 195페이지 등기의 유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두 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등기가 유효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가 되었을 때 이걸 무효로 해서 무조건 말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유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는 게 있더라. 개념. 그리고 무효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첫 번째 등기고. 두 번째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해요.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공동 신청.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땐 단독으로 해요.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상속에 의한 등기해야 되죠. 돌아가신 분을 같이 갈 수는 없죠.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과 우리 매매를 했어. 이전 등기하러 가야 되죠. 같이 가야 되죠. 안 가 얘가. 그럼 어떻게 돼? 가자 그래야지. 그걸 뭐라고 해? 등기 청구권. 자, 이때 등기 매매 같은 게 있게 되면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생겨요. 자, 얘는 부동산을 판 사람이고요. 얘는 산 사람이야.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라는 게 뭐야?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얘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그러면 결국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과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다? 이게 등기 청구권의 뜻이 된다.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과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둘 사이 평등하죠.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를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불러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사법상 권리, 이렇게 불러요. 네? 사법상 권리. 또 하나가요. 이렇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의 효과,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는 보통 권리가 변동되는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체법상의 효과. 결국은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권리가 변동되니까 이 등기청구는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불러요. 특징이에요. 등기청구는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 이렇게 불러요. 등기청구입니다. 이 등기청구권이 좀 전에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예? 예외가 있어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청구권이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5월 말일까지 등기를 넘겨가기로 했어. 안 넘겨가 이 자식이. 5월 말일까지. 왜?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 언제? 그러니까 이 자식이 6월 1일까지 버텨. 6월 1일 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에게 1년치 세금이 때려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5월 말일까지 넘겨가려고 5월 말까지 안 해. 버텨. 6월 1일까지 버텨. 6월 1일 날 갑의 이름으로 해서 그럼 갑에게 세금이 뭐야? 6월 1일 날 넘겨가 이 자식이. 갑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끝이 타죠. 똥끝이 안 타나? 타지. 꺼야지. 그쵸?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빨리 뭐 해라? 등기를 넘겨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걸 등기 인수청구권입니다. 등기 수취청구권이라고도 부르고요. 다양한 용어로 써요. 합쳐서 인취청구권이라고도 써요.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 수취청구권, 등기 인취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언제나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 청구권도 있다. 똥끝이 타는 매도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거는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지나가던 병이 등기 신청 서류 접수하면 안 받아줘요. 신분증 요구하죠. 병이야 그럼 뉘신지 그러면 지나가던 병인데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개나 소나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는 없고 당사자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만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등기소라는 공무소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평등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등기소. 이렇게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단체와 같은 공무소를 상대로 하는 권리를 공법상 권리 이렇게 불러요. 아까 등기청구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무슨 권리라 했어요? 사법상 권리. 이거는 공법상 권리. 두 번째, 등기하는 절차는 등기 신청권 있는 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라고 해서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인 뭐와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과 구별하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등기 청구권의 개념을 먼저 잡았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넣고요. 두 번째로 이 등기 청구권은 핵심적인 내용이 발생 원인,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두 번째로 그 등기 청구권의 성질.
이 성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멸시효라는 놈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앞에서 취소권 할 때 했어요. 우리 민법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 네가 언제 했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지금. 당연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그래서 제가 짜장면값 외상으로 먹고 1년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예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죠? 짜장면만 기억나 이렇게 말씀드려. 오 맞아. 그랬지. 그게 여기서 말씀이에요. 등기청구도 권리니까 등기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 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즉 등기청구이 소멸시효라는 것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성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성질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등기청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청구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했을 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는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성질은 이것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등기청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때 먼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청구는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있고요. 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때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특히 소유권에 터잡은 거.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물권적 등기청구권. 아까 봤던 등기자를 쏙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물권적 청구권 봤죠? 쉽게 말하면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럼 내 땅이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물권적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물건 동산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은 등기를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등기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등기 청구권 중에서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다?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 구별은 이렇게 합니다. 발생 원인. 채권적인 놈은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생겨요. 뭘 통해 생긴다고요? 법률 행위. 그럼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 뭐가 있을까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예요. 각과 우리 토지 매매를 했어요. 돈을 줬어. 등기 넘겨받으면 되죠. 그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에 의해서 생겼어? 매매라는 법률 행위. 이렇게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돈 다 준 상태에서 등기 안 하고 10년이 지나. 그럼 을은 등기 청구권이 소멸.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네? 몇 년 지나면 소멸한다고요? 10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는 머리 아프니까 일단 기본 원칙만 머릿속에. 자, 요런 게 채권적이고요. 물권적인 건 어떤 거냐? 등기하고요. 권리가 불일치해요.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권이 있어요.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권. 대표적인 게 무슨 말소 등기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내 땅인데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라 그래? 등기
말소해라. 이게 뭐다? 물권적이다. 아까 이거.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 저당권 등기해놨어. 갚았어. 저당권 소멸했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는 살아있어.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살아있어. 다시 말해서 은행은 저당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하죠. 그럼 갑은 은행을 상대로 뭐 하라고 할 수 있어?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게 뭐다? 물권적이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고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할 때 그걸 일치시키게 생산하는 등기 청구는 뭐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전 등기 청구죠. 예? 채권적이어야 되죠. 물권적이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경우에 소유자는 누구? 갑. 등기는 누구한테? 정. 불일치하죠.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갑이 정을 상대로 뭘 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 이걸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했죠. 이거는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긴 게 아니라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니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 아니라 뭐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권적이다. 예? 표정을 밝게. 표정을 밝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중요하냐? 아, 중요해요. 다음 중 등기 청구의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그래서 채권적 4개 해놓고 물권적 하나 딱 껴놓고 다른 거 하나 골라라. 무슨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무슨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지문이 나와요. 그 개별적인 예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오게 되고 일단 틀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등기 청구는 발생원인 성질 소멸시효가 중요한데 이유는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는지 여부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그 성질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 경우에는 채권적, 요 경우에는 물권적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고 대부분의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 놈은 뭐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예? 너나 생각해 이 자식아.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자, 195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발생 원인에 따르는 등기 청구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채권적이라고 되어 있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거 보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물권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머릿속으로 딱. 아, 이렇구나. 마지막 거는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발생 원인에 따른 등기청구의 성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등기청구의 양도 방법이 있고 등기청구의 소멸시효로 소멸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 요 정도만 머릿속으로 딱 틀을 잡아두세요.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보면 가등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아, 어렵죠, 가등기? 네. 어려운데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가등기. 등기의 종류와 관련된 건데. 자, 우리 가등기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하고 을이요. 용인에 있는 이랜드를 놀러 갔어요. 이랜드. 뭐 있죠?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 그랬었는데. 그쵸? 용인 자연농원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에버랜드로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자연농원으로 다녔었는데. 동물도 지금보다 좀 없었죠. 사파리는 있었어, 그때. 제가 사파리를 되게 좋아해요.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도 자주 가고, 에버랜드 가더라도 뭐 놀이기구는 잘 안 타고 사파리를 주로 이렇게. 곰 사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어쨌든 닭과 을이요. 저처럼 사파리를 좋아해.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끊지 않고 에버랜드를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 그리고 죽어라고 어디로 달려가? 사파리로 달려갔어. 달려갔는데 사파리 입장 고 입구에 사람들이 줄이 쫙.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다면 바로 여기서 줄 서면 되죠. 근데 입장권만 끊고 들어와서 매표소 가서 줄 사야 돼. 매표소 가서 다시 입장권을 사야 되죠. 사는 순간 여기 줄을 또 쫙 쓸 거야, 사람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말해. 을이 갑한테, 야, 너 가서 서 있어. 갑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을은 매표소로 가. 자, 을이 매표소 가서 표를 사는 동안에 이 뒤에도 줄을 쫙 쓰겠죠. 을이 표를 사왔어. 맨 꼬바리로 가요? 당당하게 여길로 가? 당당한테 값 써 있는 대로 딱 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새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가서 쓸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을이 들어가는 순서를 미리 확보해놨죠. 등기에서 아까 우선적 효력에서 등기 선후에 따라서 우열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등기를 먼저 하려고 했더니 아직 요건을 못 갖췄어. 요건을 갖춰서 등기할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이 미리 등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럼 난 밀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표 살아가는 동안 밀려. 안 되겠어. 순서를 미리 확보해야 돼. 등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는데 내가 아직 등기에 관련된 요건을 다 갖추질 못했어. 그러나 순서는 미리 확보하고 싶어. 이럴 때 하는 등기가 뭐다? 가등기. 등기에 뭘 확보하기 위해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요 놈이 가등기예요. 에버랜드 생각하시면 돼. 순서 확보. 순서 확보. 닭과 을이 1월 10일 날 토지를 매매했어요. 잔금은 3월 10일 날 하기로 했어. 3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자, 2달 남았죠. 예? 근데 을이 이 땅이 꼭 필요한데 갑이 형 자기가 좀 싸게 샀다고 형 마땅치 않은 얼굴이고 가만히 봤더니 조금 더 주는 사람이 나오면 홀랑 팔아버릴 것 같아, 갑이. 이때 만약에 을이 아무런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 2월 10일 날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이 홀랑 사가지고 요놈이 소유권 등기를 해버려. 그럼 얘는 나중에 3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다가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죠. 누구한테 밀려? 먼저 등기한 놈한테 밀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는 언제 하지만 3월 10일 날 하게 되겠지만 뭘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위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을이 갑과 약정을 통해서 1월 10일 날 을의 이름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를 딱 해놔. 이렇게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갑이 더 비싸게 주겠다는 병이 나타나서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을이 3월 10일 날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등기를 본등기로 하게 되는데 이 본등기를 딱 하게 되면 순서가 언제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 버려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해요. 소급. 그럼 결국 을은 누구보다 먼저 등기한 게 된 거예요. 병보다. 그래서 이 병등기가 말소가 돼버려요.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을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다. 뜻이 있어요. 지금 을이 가등기 할 당시에 1월 10일 날 이전등기 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언제 이전등기 청권이 생겨? 3월 10일 날 잔금 줄 때. 자, 그럼 이 이전등기 청권을 이렇게 말하겠죠. 현재는 없지만 장래 발생하는 이전등기 청권이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물권이 변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현재 있다 없다? 없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 현재는 없고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뭐를 확보할 목적으로? 순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예? 이때 이 미리 확보를 보전이라고도 해요. 미리 확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전. 그래서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그래서 보통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면 안 돼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가 이런 꼬라지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는요, 가장매매 허위 표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이 가등기는 허위 표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의 이름을? 을의 돈으로 사. 을의 돈으로 사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놔? 갑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놔? 을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갑이 샀는데 채권자가 자꾸 경매하려고 그래. 그래서 동생이나 친척 이름으로 가등기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취지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약간 반사의 질서는 아니지만 허위 표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일단 가등기 자체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해놨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가등기는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 하고 본등기까지 했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다르잖아요.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하고 가등기 타자가 뭐까지 했을 때 본등기까지 했을 때 을의 힘의 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가등기의 효력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 즉 본등기하기 전과 본등기한 후로 나눠서 효력을 따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의 가등기를 보게 되면 얘가 웃겨요. 동생 명의 토지에 장윤정 앞으로 가등기를 해둔 상태니까. 니은 가등기 후에도 동생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나? 나중에 장윤정이 본등기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나? 디귿 본등기를 하겠을 때 소유권 변동은 언제 생기나? 리을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음 가등기를 해두는 실제 이유는 뭐나? 질문만 해놓고 답이 없어. 그렇죠? 그 질문 중에서 기억을 뺀 나머지에 대한 답을 지금 해드릴게요. 이제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쓸 것도 없고 편하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자, 먼저 가등기 효력 중에서 본등기 하기 전, 이 본등기 하기 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이게 없다 그래요. 근데 아까 실체법상의 효력이 뭐라 그랬죠? 제가 얼핏? 네? 이거 오늘 좀 전에 했는데 어디서 했지? 여기서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실체법상의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실체법상의 효력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려서 뭐라 그랬죠? 권리변동. 권리변동을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등기청구를 행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청구를 뭐라고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에 의한 권리 변동을 말하는데 그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 가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뭐가 없다고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즉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게 요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죠. 이때 갑이 소유자니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갑이 팔아먹고 등기를 넘기죠. 등기를 넘겨주는 건 처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에? 이거를 을이 저지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소유자는 갑이라 그랬어요. 소유자가 갑이니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고 매매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등기를 넘겨준다는 건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갑이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는 걸 을이 짜잔 하고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 저지효가 없다 그래요. 질문 중에서 니은 가등기 후에도 동생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처분하는 것을 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없다? 처분 저지효가 없다. 됐죠?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자고 그래서 갑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고 그걸 을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열받죠. 그렇죠? 갑한테 가서 따지랬더니 갑은 잠수 탔어. 병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산 걸 왜 중간에 새치기 했냐? 내 이름으로 가등기 된 거 몰랐냐? 병은 알았다. 그럼 을은 그런데 왜 샀냐? 새치기 했냐? 따질 수 있다 없다? 을이 병한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병한테 찍소리 못한다.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 병. 그럼 가등기만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원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는 없지만 두 가지는 가능해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회복등기할 수 있고요. 가등기인 채로 이 권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가등기 권리를. 그런데 나중에 보고 일단 원칙.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 본등기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도 없고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 제3자에게 따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가등기는 언제 진면목이 드러나? 본등기를 했을 때. 언제? 본등기 했을 때. 그럼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3월 10일 날 을이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부동산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병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본등기를 청구하는 건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을은 계약을 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지 현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지 즉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야죠. 왜? 계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을은 갑을 상대로 했죠. 현재 등기 명의인이 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병과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 대법원이 설령 가등기 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게 제3자를 상대로 한다고 여러 번 지문으로 나왔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해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갑. 제3자가 아니라 갑.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을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을 이름으로 본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이름으로 본등기가 딱 됐어.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에 뭐가? 순위가 어떻게 돼? 소급. 순위가 소급을 해요. 순위. 순위라는 건 순서를 말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누가 먼저 된 거예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누가 먼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을이 먼저 한 걸로 본 거예요. 을이. 순위가 언제로 소급하니까 가등기한테로 순위가 소급하다 보니까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먼저 소유권을 등기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을이.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순서에 따라서 우열을 판단한다 그랬죠. 누가 먼저 했다? 을이 먼저 했다. 을이 우선한다. 따라서 병등기는 말소된다 그랬죠. 이 말소를 등기관이 누가 등기 말소해 주세요 청구하지 않더라도 본등기를 한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알아서 말소를 해줘요. 이렇게 말소하니까 병이 뚜껑 열리죠. 할 수 없어요. 통지해줘요. 등기관이 병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지만 통지서를 보내지만 병등기 네 등기 말소됐다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말하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자, 리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하면 돼? 직권 말소 그러면 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하면 돼?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그 위에 니은의 두 번째 거 나중에 장윤정이 본등기할 때 상대방은 동생 이렇게 돼. 동생 토지에 장윤정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를 보면 얘가 동생이야. 얘가 장윤정이고 니은에 나중에 장윤정이 본등기를 할 때 상대방은 누구다? 동생.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 아주 재밌어요. 예. 자, 그러면 니은 답 달았고 리을 답 달았죠? 예, 니은 두 개 답 달았고 리을 답 달았어요. 디귿이 문제예요. 본등기 시의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나? 자, 아까 1월 10일 날 을은 가등기 했고요.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1월 10일로 소급하죠. 자,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1월 10일 날 취득할까요? 3월 10일 날 취득할까요? 3월 10일 날 취득해요, 소유권은. 왜? 186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물권을 변동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어요. 그때의 등기는 가등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소유권을 요때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세금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만약에 요때 세금이 부과됐다. 누가 내야 돼? 병이 내야 돼. 소급한다 그러면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웃긴 결과가 돼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요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때부터 본등기를 의리하여 병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요 사이 요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요 사이 병에게 소유권이 등기가 된 때부터 을이 본등기에서 병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요 사이는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
평.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평.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이때 부과되면 병은 세금도 내야 돼. 자, 디귿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나 번등기한 때. 이것도 잘 나와요. 물권 변동의 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 번등기한 때. 물권 변동은 언제? 번등기한 때.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가등기는 왜 하나? 왜 한다 그랬어? 순위 보존 목적. 여기까지 됐죠? 단. 나중에 민사특별법을 가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와 좀 구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간단히 내용을 본 것은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이걸 순위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거하고 구별을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질문 미음 가등기를 해두는 실제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제 이유는 뭐예요?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요, 아파트가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대출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하는 것 같으니까 금전대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담보로 제공해요. 만약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에다가 보통 무슨 권리를 설정하죠? 저당권. 근데 일반 개인이 빌려줘요. 저당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당권을 등기를 해두면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을 때 이걸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뭘 통해서? 경매. 근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면 좀 괜찮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도 잘 안 되죠. 두 번째로 경매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액이 나와요. 이게 보통 시세의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최초 감정평가액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다. 경매를 통해서 감정평가하면 8억 정도가 나와요. 한 번 유찰되면 10%가 떨어져요. 그럼 이 두 번째, 한 번 유찰돼서 경매가 연기가 돼서 두 번째는 7억 2천. 또 한 번 하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수차례 떨어지면 얘는 채권을 다 회수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가 보통 6개월, 1년 걸려. 그럼 얘는 저당권을 설정해 놨을 때 갑이 정상적으로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으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당권을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갑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내놔. 돈이 급한 갑은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물건 변제 예약이 아니라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겠다라는 예약을 해요. 근데 이 예약만 갖고는 을이 불안해요. 을이 이렇게 합니다. 좋다. 네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나한테 넘겨준다고 했지. 그러면 네가 못 갚는 순간 나한테는 뭐가 생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놈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을이 추가적으로 내 이름으로 가등기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요. 이 가등기, 실제 여기처럼 매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전, 등기, 청구권 순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등기가 아니라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담보가등기라고 불러요. 무슨 가등기? 그럼 결국 이 가등기는 목적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청권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죠. 그 채권 확보를 담보라고 해요. 채권 확보를 뭐라고 한다고? 담보. 그 목적으로 이루어졌죠. 이걸 담보가등기라고 불러요. 이 담보가등기는 왼쪽에 있는 청권순위 보전가등기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똑같아요. 등기부상으로는 뭐라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딱 떼어봤는데 의뢰 이름으로 가등기가 됐다 고민해야 돼. 이게 청권순위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못해. 우린 못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법원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등기부만 갖고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만 갖고 구별 못해. 그러면 못하니까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구별할 필요가 없어.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미음 가등기를 해두는 실제 이유 2개. 청권순위 보전 목적이 원칙이고 무슨 목적도 있다. 채권 담보 목적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교재에 있나 모르겠네. 특별법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만 있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민사특별법 중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건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아하 이런 담보 가등이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됐지요? 네. 여기까지가 입문서에 나와 있는 물권법 총론의 내용이 됩니다. 점유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떠들다 보니까 딱 총론까지만 했네. 괜찮아. 여기까지만 했어.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을 떠들었습니다. 머리가 점점 터질 듯이 아파와요. 복습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나중에 버거워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가하셔서 또는 주말에 복습만 좀 해고 오세요. 아시겠죠? 힘들더라도 한 6개월 정도만 버티면 여러분들 민법의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쌓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